자, 그래서 이모티콘을 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 사용 시간을 조금 저희가 제한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번 주에 가장 그 업계에서 의지가 되는 분이라고. 네, 만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아주 혼란의 혼돈의 시장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또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미국 시장은 다우가 13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장중에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점 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비교적 긴 음봉을 좀 발생을 좀 했어요. 네. 좀 이따 차트를 오늘 금요일이라서 잠깐 올라가다 보겠습니다. 빠졌죠. 예, 올라가다 빠졌습니다. 네. 2분기 GDP 속보치가 2.4% 나왔고요. 주간 네. 실업시장 총원 건수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BOJ 회의가 오늘 내일 이틀만 있는데요. BOJ 회의에서 일드 커브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니온 게이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긴 그렇게 해요. 그런 받아들이는 얘기도 것 쭉 같습니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니까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B가 25일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라가드 총재가 다음에는 동결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하고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유럽 주요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어요. 유럽이? 그래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건 갖고 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그냥 52 신고 지수가 아니고. 독일 매우 어렵다는데. 그러니까요. 경기가 된 경기 거야? 침체 얘기를 계속하고 제조업 있는데 베이스에 독일 매우 어렵다고 그랬는데.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찍은 겁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있었다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거 보시면요. 2022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역사에서 신고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비슷해요. 그러면 얘네 하늘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스톡스 지수를 가져왔는데요. 예, 유로스톡스 유럽 지수도 주식들 모아놓은 거죠. 얘도 역사에서 신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지수는 역사에서 신고 지수. 물론 종목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더 좋은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의 상황은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섹터별로 움직이지 않고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속성을 갖습니다. 네. 왜냐? 지금이 실적 시즌. 발표를 하는 예.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애플이 마이너스 0.6, 뭐 아마존 플러스 0.8, 넷플릭스 플러스 2.2, 테슬라 마이너스 3.2,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엔비디아는 0.9 오르고, 그래서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 빠지고 그래요. 개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메타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네. 올랐고요, 본장에서 4.4% 올랐고요. 넷플릭스 테슬라가 좀 안 좋군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 오, 올랐습니다. 저건 우리한테 굿뉴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본장에서 0.5%인데 호시적 발표하면서 지금 저것도 시간에서 7.8% 정도 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렇게 표현을 그때 김프로 주셨잖아요. 네.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 요 기업들이 오르고요. 그 동안에 AI 관련주라고 하면서 먼저 올랐던 데들은 네. 쉬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4%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고요. 코스닥 네. 1.87%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저께 2차 전지가 급락했죠. 아침에 제가 어제 설명을 그래서 자세히 드렸습니다. 아침에 하락했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종목별로 막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거기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제가 그래서 어저께 드린 거고요. 반등했다가 매물 나오면서 곧바로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밀렸더군요, 네, 더 많이 저보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시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1.87% 하락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어제 9.7% 올랐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황을 저점으로 보고 뭐 네. HBM 좋고 이것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어제 한 게 아니고 그저께 했어요. 그럼 뭐 그저께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수급적 영향도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강세를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코스피는 강세를 좀 반도체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냥 날랐군요. 몇 개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어제 뭐 페스케 홀딩스 21%, 인텔플러스 9%, 이오테크닉스 27%, 해성DS, ISC가 16%, 어우. 거의 뭐 15%에서 20% 이상 올랐고요. 음. 어제 제약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아품, 오스코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써오지 않았는데 이제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랐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요. 어제 아모르 퍼시픽이 14%, 넷마블이 10%, 파라다이스 10%, 시젠 15%, LG 생활건강 10%씩 어저께 올랐어요. 이게 VI가 막 걸렸습니다. 단기 급등을 해서. 저거 뭐예요? 저것도 쇼커버예요? 쇼커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쇼커보일 가능성으로 보냐면요. 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물론 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가 매수를 뭐 5분 10분 만에 막 10%씩 쏘면서 사지 않거든요. 보통 저가 매수는 분할 매수를 하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쇼커버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의 이 급등락으로 인해서 롱숏 펀드나 뭐 매도했던 숏을 했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수급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빠지면은 보통 반도체 오르고 반도체 빠지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21%, 27% 저건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심한 것 같은데. 그쵸. 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뭐 대결 구도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지? 대결 구도도 그렇지만 뭐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냥 뭐막 아, 저쪽 빠진 만큼 여기 올랐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제 표현을 하지만 아주 평상시의 시장의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인 순환매가 아닌데. 네, 그런 수급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상황들이 또 늘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그 중에 있는데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상황들은 늘 발생한단 말이죠. 발생하는데 늘 있는 평상시의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그렇지만-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아니, 근데 오늘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것만 오른 게 아니고 네. 코스닥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정말. 예, 예. 종목으로 따지면 예. 정프로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해 그냥. 아유 그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2월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되는데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쭉 또 빨리 읽다 보니까 그걸 안 읽은 것 같은데 여기 그 다음에 있겠네요. 그 시황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분기 PC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분기 PC. 예.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날이고요.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는 YCC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그냥 뭐 어떤 전망 이런 것보다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저는 전망보다는 예. 대응에 대해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중요하죠. 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웬만큼 내려온 물가, 이미 막바지에 다다른 기준금리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2월 미국의 2분기 GDP 서프라이즈 경기가 뭐 괜찮죠.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분기 PC가 2.6%는 나왔어요. 1분기가 4.1%였거든요. 월하고 다른 거예요. 분기이기 때문에 더 낮은 겁니다. 어제 발표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약간 중립적 스탠스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아까 김프로님 말씀 좀 주시는 것 같던데 시장이 국제 수익률 시장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게 호재였어요.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조목 장세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은행말 악재도 있었고 경기 침체 뭐 위기가 오지 않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경기는 시장이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는 표현을 계속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호재도 악재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반영해버린 시장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니까 당연히 뭐 종목별로 굉장히 움직일 중요하죠. 거고요. 이번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8월 지나고 그 다음에 9월까지 FOMC 회의하고 다음 실적 발표까지 꽤 긴 시간이 지금 흐름이 남아 있어요. 의지할 건 지금 실적이군요. 예, 그거 빼놓고는 지금 그냥 시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을
상회할 만큼 많이 오른 주식은 경계경보고, 예. 그죠? 예. 실적보다 왜 이렇게 주가가 싸지? 이런 것들은 견디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좀 중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주가를 보고 해야죠. 예, 주가에서 야, 이 정도면은 실적이 나쁘게 나왔더라도 이거 과하다. 그럼 네. 오르는 거고. 예,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우가 어제 고점 수준이 역사적 신고가가 3.6% 갭이었어요. 3.6% 밑. 예, 밑이었어요. 고지가 바로 저기. 다운 거였죠. 다운. 아니 근데 어제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4.7% 갭입니다. 네. 다운은. 나스닥은 15.3%의 갭이 있고요. 예. S&P 500 6.1%. 예. 그러니까 마이클 윌슨이 잘못했다. 이런 거죠. 신고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수는. 신고 지수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더 밑에 한참 있잖아요. 그런데 오름폭은 요번에 나스닥이 더 컸습니다. 왜냐? 작년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30.7%였고요. 예. 최저점 대비 고점하고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네. 60%의 갭이었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시죠? 네. 최저점에서 신고 지수까지 다시 가려면 60%는 상승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15.3% 갭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워낙 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 표현을 들려고 하냐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상 이제 쭉 보면은 참다 반성문을 쓰잖아요. 예. 그때가 꼭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반대방향 갈 모멘텀일 가능성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리면서 미스터마켓은 항상 모욕을 해. 이 녀석이. 반성문 하루만 좀 늦게 썼을 걸. 그러면 내가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차트 보여드리면요. 제가 늘 주봉 매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일봉을 갖고 왔어요. 예. 중간에 이렇게 쭉 평행선을 긋은 게 주봉에서 보였던 돌파해야 되는 의미 있는 선. 요 선이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걸 돌파 못하고 있었어요. 13일 동안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에서 내려온 거고 그 신고지수의 갭은 얼마 없다. 한 4%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여기에요. 밑에서 한참 올라와 지금 돌파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격도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격은 기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사는 건데요.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격이 벌어지면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S&P 500도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이 노란 선이 있죠. 여기 이렇게 굉장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어져서 그대로 쭉쭉 가는 경우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호재 악재 다 반영이 되었다. 거기에 실적 시즌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 빅 이벤트는 8월에 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황 관심 많으시던 것 같아서 시황을 오늘은 조금 더 뉴스보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국내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다른 데 다 올리는데 우리는 내리고 있잖아요. 부진하다 보니까 매크로 시장보다는 이슈나 수급 우선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대량 거래와 거래 대금과 대량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기에다가 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되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다른 강세 업종이나 종목이 순환하지 못하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겼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올라오고 건설기계도 어쩌도 맞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다른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마도 빠지면 들어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실적 대비하면 힘이 너무 없죠.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너무 하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잘 나가도. 그러니까 예. 역대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져버려. 예. 그래서 근데 그 왜 그런가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시장의 관심이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뿐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그것뿐이 네. 없어요. 다른데 뭐 좋다 나쁘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다 뿐이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느 순간이 되면 글로 또 가겠죠. 그럼 또 글로 붙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관심의 문제예요, 아니면 전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심의 문제라기에는 현대차를 기아차를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이만큼 잘 나왔다는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 웬만큼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내가 사면 더 오를 것 같다는 그 지금값이 싸다는 생각만 있으시면 사실 안 들어오긴 매우 어려운데 아주 뭐 못 들어본 주식이 아닐 테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오르는 거는 예. 정말 그냥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사도 그러니까 이 이후로 더 실적이 더 잘 나오고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보고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반론을 하는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계속 올라갈 거다. 1년 전에도 피크아웃 얘기 네, 나왔어요. 좋아질 거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다 봤을 때는. 네. 그건 저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 답변을 드리면은 시장의 돈은 자금은 네.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프로님이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있는데 나는 음. 뭘 살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자동차주를 사면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실적 좋은 거 반영하면서 왔어. 그러면 그 다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심리에.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투자하는 쪽은 분명히 그쪽을 계속 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관심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다 쏠려 있다. 특히 2차 전지에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설명드리다 지금 끊어졌는데 여하튼간에 다른 섹터들이 특히 반도체가 고무적으로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 이 방어를 해줬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얘들이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가 2차 전지가 가격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는 자, 내일 급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아니고 일간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고점을 찍고 거래를 치르면서 이렇게 일간으로 이틀, 3일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요. 아마 오늘은 빨리 안 들어올 것 같고 왜냐면 어제 봤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게 완전히 시장의 수급은 심리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차이점은 뭐냐면 슬림화되면서 차별화될 거예요. 핵심만. 예, 핵심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하락폭이 작거나 반등이 강하거나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는 투매가 없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또는 내 이 종목을 지금 요번에 안 팔고 있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네.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요번에 어느 정도라도 팔아야 되는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보는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네. 호실적 발표하고 이슈 발표들이 막 있었던 섹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에 2차 전지 반도체에 그냥 딱 이제 눌려버려가지고 네네네. 전철 관심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여전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 점차 슬림화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일간으로 하루는 어제 말씀드렸고 이게 며칠짜리의 일봉을 보면서 대응법은 좀 전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점만 말씀 좀 드리면요. 단기 급락 종목은 수급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TF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상승에는 호재잖아요. 근데 하락에는 당연히 악재겠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여전히 수급에 의한 시장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포스코 관련주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급등했잖아요. 네. 신용이 코스코 그룹 6개 종목만 1조 이상이 들었어요. 한 종목, 한 6개 1조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매수하시려고 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감안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했다고 뭐 아침에 막 또 반등한다고 네네네. 따라붙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전히 관심의 핵심에는 일사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고요. 그냥 답답한 국면이고요. 근데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다가 음봉이 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난 4월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요. 1월부터 3월까지 급등했다 4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수급적으로 발생을 좀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 말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여전히 실적 발표 계속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미국의 PMI 발표하고요.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뭐 활용점정이죠. 실적 발표 시즌에. 그러니까 애플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보이느냐 아니면 탄탄하게 갈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월에는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제가 기억을 갖고 있냐면은 그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막 했잖아요. 그러다 헬리콥터 밴 그러면서 막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이 뿌렸는데 회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꾸준히 시장에 나왔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잭슨 미팅 딱 끝나고 벤 베르크 의장이 딱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9월인가 10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요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침체 있을 거다, 둔화 있을 거다,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런 와중에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죠.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느냐, 금리 인하를 하면 언제 해야 되느냐, 막 매크로의 지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네. 잭슨 미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좀 그렇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잭슨홀 미팅을 제가 뭐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네.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금융시장, 주시장이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보면 자산시장이 이렇게 약간 좀 과열 국면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찬물 끼얹어요. 꼭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그 중앙은행가들이 이제 휴양지에서 네. 네. 뭐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 하겠어. 야,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뭐 또 반응 안 하는 것 같더라. 에이, 좀 그러네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찝찝거린다고요? 에이, 에이. 안 되겠어. 이렇게? 자식들. 네, 시간 많이 돼서 네. 오늘 저 부장님 나오시니까 뭐 제가 키워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반도체주가 오르는 거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실적 이런 거 다 아시니까요. 양사 모두 디램 쪽에는 디램하고 엔드 그로스는 증가했는데 이제 가격에서 디램은 좋아지고 있는데 낸드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드 쪽 축소를 많이 하겠다라고 양사 모두 그런 쪽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낸드 플래시 쪽은 더 축소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DDR5와 HBM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HBM 수요 증가는 이견이 없다. 이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거 보시면 낸드 위주의 조정을 크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 뭐 확보했다. 그래서 뭐 신제품도 새로 나올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이 없어 못 해드렸던 마이크론 있잖아요. HBM3 신제품 출시했다는 뉴스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여기- 올랐죠 어제.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 이어 기아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률을 목표치를 9.5에서 11.5에서 12%로 OP 마진을 올렸네요. 야. 사실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12%.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네. 주간 그렇게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일단 계속 이쪽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요거 건강보험 적용을 임시로 3년간 적용한다는 걸 추진하겠다. 요 그렇죠.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왔었죠. 요는 요쪽 섹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요. 네. 그럼 마지막 뉴스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뉴스를 저 문제입니다. 전해드리는데 저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까지. 계속. 내년에 이거- 만기가 집중되더라고. 제가 걱정하면은 김프로님 계속 아니,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저 아유 참.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요 뉴스들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런던 앱빌딩 4,400억에 산 거를 현재 시세 3,000억인데 이걸 또 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새마을금고 그리고 증권사하고 나머지 대출 받고 해서 1,800억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러면은 이거 팔면 나머지 손실 나는 거잖아요. 이 부실이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크게 계속해서 걱정거리다. 저게 만약에 저게 런던이니까 저 정도지 샌프란시스코 근처다 예. 그냥 박살났을 거예요. 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담시 갔다니까 밤에 깜깜해요. 그 모 증권사가 거기에 지금 손실 엄청 났었고요 이미. 그리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거는 홍콩, 이번에 런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대체 투자한 것들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투자의 상당 부분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죠. 상업용 건물이에요. 그렇겠죠.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게 안 팔리면 엑시시 안 되거든 저게. 예, 맞아요. 근데 저런 펀드들 물량이 다 안다고 저게.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사고 있어? 기다리면 더 싸죠 저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희 환매해줘야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금융사들 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운영사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츠 같은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 상업용 모아서 리츠하는 거 그런 거. 리츠도 한참 후에 또막 네. 붐이 좀 있었었는데 그렇겠네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공모주나 잘 해보는 거 어떨까? 맞아요. 공모 처음 해보니까 네. 아 처음 해보셨어요? 공모주 안 하고 해봤어요. 공모주 펀드 안 했어? 네. 펀드는 안 했고 나는 공모주 펀드 하고 있어. 근데 이제는 공모주를 제가 볼 때는 네. 토스뱅크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스뱅크에서 네. 청약 중인 공모주 그리고 다가오는 공모주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한. 원래 이제 공모주 하려면 그 해당 저 증권사 가서 뭐 또 계좌 투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토스뱅크에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그래? 예, 한 번에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니까 인기 있는 공모주인지 아닌지도 거기서 다 경쟁률까지 다 체크를 해주거든요. 알림 서비스도 해준다는데 알림 그렇습니다. 서비스. 네. 공모주 한다고. 좋네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네. 제가 또 컨텐츠도 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내일 아침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보시면 커피 쿠폰도 또 드리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어떻게 공모주 투자하는지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토스뱅크구나. 토스뱅크니까 증권사들하고 연계해서 저걸 하는구나. 네. 토스 증권이 있습니다. 네, 토스증권 말고 토스뱅크.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뱅크니까. 이렇게 카카오뱅크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다 그 증권사들이 또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거기에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네. 돈 주고. 자연스러웠어. 네, 고맙습니다. 천재야 천재. 아까 자. 세금 얘기하던데 정프로님 자녀 있으신데 어떤 거요? 세 분이나 있잖아요 자녀가. 아 애랑은 저는 상관없어요. 어린데 저기 2천만 원 계좌 필요 없어요. 만드셨어요? 애들한테는 뭐 아예 나중에 안 뭐 주려고요? 제가 바뀔지도 모르지만 일단 제 아니 지금까지는 근데 뭐 요즘은 주워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하니? 주워 먹으러까지는 안 하는데 여튼 애들한테 돈 주는 게 애들한테 옛날에 과자 떨어진 거 놀이터 과자 네. 불어가지고. 애들 그럼 애들한테 뭐 정프로님 생각하시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네.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원 계좌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운영해 주면 그러면 그 계좌가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거는 세금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요. 미성년자 때. 예,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애들한테 주는 돈은 돈이 아니라 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예. 오늘 뭐 예. 박 기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예, 귀찮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섭섭합니다. 무슨 말이야? 애들이요. 들어갔어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